예, 전 국민이 내고 있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 대해서 논란도 많고 궁금증도 많습니다. 일단은 내가 낸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 궁금증이고요. 또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는데 최근에는 또 그동안 못 냈던 돈을 내려고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을 오늘 속 시원하게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성명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대부분은 내면서 힘들어하고 있고 못 내는 분도 있는데 최근에는 추후납부 또 반납 신청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는지요? 예, 국민연금 용어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먼저 추후납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추후납부는 국민연금에 당연히 가입해야 될 분들이 뭐 경제활동을 하다가 실직 또는 사업 실패 경우는 소득이 없으니까 보험료를 내기가 좀 어려울 거 아닙니까?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노후 대비 목적의 보험료를 내는 게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이렇게 유예해주는 납부 예외 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추후납부라는 건 그동안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분이 경제적 사정이 안 좋아서 보험료를 납부를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경제적 사정이 좀 호전이 되면 나중에 보험료를 못 낸 기간에 대해서 다시 낼 수 있도록 해서 내는 걸 추후납부라 그러는데 이 추후납부하는 분들이 금년 6월까지 숫자가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3만 7천 명 정도로 한 2010년에 비해서 2013년에는 2만 8천 명이었는데 지금 상반기 동안에만 3만 7천 명이니까 굉장히 숫자가 많이 늘어났죠. 또 반납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납도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는 1998년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 뭐 예를 들면 가입 기간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민연금에서 10년을 가입을 하면서 보험료를 내야만 61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10년을 충족 못한 분들은 그 국민연금공단에서 일시금으로 이렇게 돌려줬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 또는 이제 뭐 지금 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로 한때 유학을 이민을 많이 갔지 않습니까?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 또 자기가 냈던 그 보험료를 또 일시금으로 받아가십니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저런 이유로 본인이 원할 경우는 자기가 받았던 반환 일시금에다가 그동안 이자를 얹어서 공단에 이렇게 반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반납제도라 그러는데요. 이 반납하시는 분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6월까지만 해도 한 6만 6천 명으로 이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니까 연간 기준은 한 13만 명이 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2013년에 한 6만 8천 명 되던 분들이 거의 한 3년 만에 2배 정도로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추납이나 반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불신이 있다고는 하지만 뭐 노후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나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그래도 노후 준비 수단으로서는 국민연금이 많이 믿을만 하지 않는가 뭐 그런 어떤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또 워낙 저금리 환경이고 미래가 불안하니까 국민연금을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해하면서도 또 안 낸 거 내는 분들이나 가입하는 분들이 이미 가입도 늘어나고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 국민연금 수령을 늦춰서 받는 경우도 있고 이걸 요청하는 보통은 이제 퇴직하고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의 공백 기간들을 많이 우려하지 않습니까? 좀 더 빨리 받고 싶어 하는데 이분들은 더 늦게 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 신청하면 가능한가요? 국민연금에는 이제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지금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1세입니다. 61세부터 최대 5년을 앞당겨서 받을 수 있는 게 조기연금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연기연금으로 국민연금 수령을 61세부터 할 수 있는데 그걸 65세 이후로 이렇게 늦출 경우는 최대 5년을 또 뒤로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분들은 빨리 당겨서 받고 경제 사정이 좋으신 분들은 여유가 되는 분들은 연기를 하는데 그럼 연기하면 무슨 또 이런 혜택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궁금증이 드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년 연기를 하게 되면 본인이 받을 연금액이 1년당 7.2%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5년으로 치면 저 7호 35에다 하면 뭐 36% 정도 늘어나니까 경제적 여유만 된다 그러면 연금액이 예를 들면 100만 원이면
1년당 36만 원, 136만 원을 받게 되니까 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 연기연금 제도를 적극 좀 활용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혜택이 꽤 큽니다. 금리로 따졌을 때요. 또 하나 국민연금의 장점은 예. 민영연금과 달리 물가 상승률이 반영이 되면서 실질 가치가 유지되기 때문에 네. 지금의 7.2%가 아니고 지금의 36%는 아니라는 거죠. 실질 가치로 그 정도가 올라가니까 예.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진짜 그런 이런 국민연금이라는 제도의 그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더라도 한편에서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이 우려가 있는데 네. 그게 좀 이따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그 뉴스를 보니까 국민연금의 혜택이 1970년대 중반생들, 이른바 X세대들에게 가장 혜택이 있을 것이라 나와서 저도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세대들이 불안해하잖아요. 예. 어르신들은 받쳐주고 우린 못 받는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논란이 좀 있다면서요? 예, 저도 비슷한 연구를 했습니다만 네.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건 저와 가까운 국민연금연구원의 뭐 실명을 거론하자면 예. 최경 박사께서 예. 연구를 했는데요. 네. 저도 댓글 보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뭐 이런 예. 반응들이 많은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드리면 네. 그 이제 앞선 세대들 1960년 이런 세대들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급여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 88년부터 98년까지는 그 자기 근로기간 동안 소득 대비 연금으로 받는 소득 대체율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예. 그게 70%였고 네. 그다음에 99년부터 2007년까지는 60%였고 네. 2008년에는 50%로 떨어졌고 점차 낮아지는군요. 네. 예. 그다음에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지고 있어서 네. 금년 기준 소득 대체율이 46%입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그러게요. 1975년 세대들이 이거 더 많이 받는다 그런 거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네. 이제 굉장히 문제 제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앞선 세대들 같은 경우는 급여율은 높았지만 국민연금 제도가 지금 늦게 도입되다 보니까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좀 짧아서 예. 자기가 낸 거 대비 받아가는 어떤 수령액은 1975년 세대들이 제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 제가 그렇군요. 수치를 적어갖고 왔는데요. 네. 1975년 세대가 5,654만 원이고요. 1950년 세대가 3,297만 원, 그다음에 1960년 세대 제일 혜택을 많이 볼 걸로 일반 분들은 예상을 하는데 예. 이 세대가 한 4,035만 원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1975년 세대가 이제 지나면 소득 대체율이 이게 감소하는 영향을 많이 받기 그렇겠죠. 때문에 예. 그 뒤부터는 자기가 낸 거 대비 받아가는 건 좀 또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1995년생은 이게 4,851만 원 또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얼핏 보면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이제 우리 연금제도가 도입 역사가 짧다는 그렇군요. 부분을 좀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을 뭐 자세히 듣자면 좀 복잡한데 어찌 보면 제대로 국민연금을 처음부터 납부해야 될 때부터 정상적으로 완전하게 납부하고 혜택을 보는 세대가 그쯤 되는 거네요. 네. 그죠? 1970년대 중반부터요. 예. 지금까지는 이제 어쨌든 그동안에 안 낸 걸 좀 내겠다거나 받는 시기를 좀 늦추겠다거나 이런 얘기를 조금 이례적인 거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경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납부를 못해서 사정이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네. 경우는 납부 예외를 인정할 네. 수 있죠. 네, 그런 네. 경우는 누구나 가능한 건지 또 그 기간은 얼마나 될 수 있습니까? 국민연금 당년 가입자로서 소득이 있다고 예. 이제 인정되는 18세 이상 59세까지 만입니다. 예. 사람들 무조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직을 했거나 사업 실패 등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을 때는 납부 예외로 보험료를 안 내도 되도록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납부 예외 제도는 최대한 3년까지 일단 1차로 실시를 하고요. 예. 그 뒤에도 소득이 없다 그러면 납부 예외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납부 예외 말고 또 이런 경우 잠깐적인 실직이나 이럴 때 다르게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또 있습니까? 예, 뭐 네. 납부 예외 제도는 보험료를 안 낸다는 것뿐이지 자기가 보험료 안 내면 그만큼 국년 가입 기간이 늘어나지 않아서 예.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그렇겠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 8월부터 정부가 새로 도입한 제도가 실업 크레딧 제도라고 그러는데 크레딧. 예. 네, 실업 크레딧 제도라고 그러는데 근로기간 동안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그 최대 1년치에 해당되는 만큼의 그 국민보험료 중에서 75%를 네. 국가하고 고용보험하고 국민연금에서 25% 나눠서 내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보험료를 10만 원 내야 된다 그러면, 네? 10만 원 내야 된다 그러면 그 보험료에 7만 5천 원은
국가하고 네.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에서 내주고 본인 25% 2만 5천 원만 내면 되는 이런 제도가 이제 도입이 연금 됐습니다. 국민연금의 그 효력은 계속 가면서 본인이 내야 되는 부담은 줄어드는 거네요. 네, 실업 기간이니까 별다른 소득이 그러니까 실업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많지 않으니까 네. 그 기간 동안에 최소한의 생활을 하면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예.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실업 크레딧 제도라는 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생소하게 처음 듣습니다. 불가피하게 실직을 하시는 분들은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궁금한 점이 워낙 좀 많아서 조금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는 있는데 그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오는 11월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바뀐다고요. 좀 문턱이 낮아지는 모양이죠. 어떤 게 달라집니까? 예. 뭐 문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추납 같은 경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뭐 예를 들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수 네. 있겠는데 하나는 경력 단절녀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500만 명 가까이가 됩니다. 예. 젊은 기간 동안에 경제 활동을 하다가 유아 등 애들 키우고 등등 예. 이런 것 때문에 그 경제 활동을 못하고 금융보험을 못 내게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경우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뭐 유족연금, 장애연금 같은 데서도 예. 이렇게 불이익을 받았고 지금 금융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추납제도 이런 것들도 납부 예자한테만 혜택을 줬었는데 예. 이번에는 경력이 단절된 남성이나 여성 모두에게 자기가 나중에 여건이 되면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서 연금 수익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폭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예. 네. 그런 면에서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어떤 그런 부분들의 네. 차별적인 요소를 대폭 개선했다는 측면에서 국민연금 적용 측면에서는 어떤 획기적인 어떤 제도 개선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제도 개선이 있고 또 환경 변화에 따른 변화들도 있는데 또 가장 궁금한 게 꼭 여쭤봐야 될 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우리가 낸 국민연금을 지금 이런 것처럼 정말 기대감처럼 나중에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또 그 의구심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윤 의원님은 어떻게? 뭐 저 같은 생각하세요? 경우는 뭐 연금제도 재정 안정화를 강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드리면서 예. 여러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좋지 않은 소리를 많이 듣고는 있는데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게 국민연금 재정 상태가 좋다 그러면 걱정할 거 없지 않느냐. 강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말씀은 좀 더 걷고 덜 주는 그런 방향이 더 예. 이제 우리가 두 차례 개혁을 하면서 네. 받는 부분 많이 손을 봤기 때문에 예. 앞으로 가야 될 부분은 좀 부담을 조금 더 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예.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공감을 잘 못하는 게 네. 지금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이 500조가 넘어 있고 앞으로 2,500조 가량이 쌓일 예정입니다. 예. 그런데 무슨 재정 안정화를 하냐 뭐 그러는데 이제 그 재정 안정화 얘기를 또 안 하고 국민연금이 그냥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우리 죽을 때까지는 이 손 하나도 안 봐도 되지 않겠느냐 또 이런 또 굉장히 또 무책임한 또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 제가 걱정드려서 말씀드리는데 네. 적어도 지금 뭐 40, 50대 세대들은 연금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우리 국민연금 기금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물론 이제 제도를 조금 손봐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런 네. 논의는 있겠지만 정말 낸 거 돌려받겠어 이런 그 어떤 근본적인 원초적인 우려는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재정 안정화를 얘기하는 건 우리 세대가 못 받는 걸 걱정하는 거 아니라 예, 다음 우리 후세대한테 너무 큰 부담을 주지 말자는 차원에서 이제 그렇군요.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국민연금 관련해서 여러 정책 변화도 있고요. 또 연금 가입자들의 변화도 있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겠느냐 아니냐 이런 장기 구조는 또 하나의 어떤 그 주제가 되고 할 얘기가 많아서 오늘은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성명 연구위원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